요즘에 살아있는 역사 공부에 제가 흠뻑 빠져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파묻혀 있고 밝혀지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물들이 땅속에 물속에 깊이 있는데 그거를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밝혀내지 않으면 그 물건은 정말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유물들이에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와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보스턴에 가면은요, 뮤지엄이 있어요. 뮤지엄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뮤지엄은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라고 하는 미국의 4대 뮤지엄 중에 하나야. 3대 뮤지엄이라기도 하고, 제일 큰 거는 이제 뉴욕에 있는 더 매트이고, 그리고 시카고에 하나 있고, 이 보스턴에 있는 뮤지엄인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보스턴 뮤지엄에 아주 특이한 물건이 하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한국의 공주 박물관에 똑같은 것이 있어요. 거의 쌍둥이처럼 아주 흡사한, 동일 시대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게 뭐냐면요, 공주 박물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그 동경이 있습니다. 구리 거울이 있죠. 구리 거울. 구리 거울은 이게 이제 일본에 가서는 삼종 신기 중에 하나에 해당돼 중요한 신적인 물건이다. 그래서 삼종 신기 중에, 삼종 신기 그럼 뭐냐면 검하고 그다음에 이 동경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 귀에 닿는 걸인데요. 마가다마라 그러는데 그 귀걸이가 하나 있죠. 그걸 이제 삼종신기라 그래요. 자, 이 보스턴에 어쩌자고 이 물건이 가 있을까? 이 보스턴에 있는 이 물건은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할 때만 잠시 보여줍니다. 잠시 보여주는 물건이 일본에도 또 있어요. 오늘 그 얘기도 더불어 할 건데요. 자, 이 삼종신기 중에 하나인 이 구리거울, 그런데 아주 흡사하게 동일하게 생긴 물건이 보스턴에 하나 있고 공주에 하나 있는데, 이 보스턴에 있는 물건은 원래부터 보스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서 가져왔겠죠. 일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일본에 이게 어디서 나온 물건인가 하면 오사카 쪽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일본의 최대, 세계 최대라고도 할 수 있는 왕릉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일본 사람들은 인덕왕의 능이다, 인덕천왕의 능이다라고 이제 붙여놨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인덕천왕의 능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때는 언제냐면 메이지 유신이 1868년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하고 그보다 한 10여 년 전에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수호 통상 조약을 하면서 문호를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난 이후에 서양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요. 체류를 하게 되죠. 비자를 받아서. 그 중에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교육자들, 그리고 의료 관계,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동일하게 한국도, 조선도 그게 적용이 되어서 1880년대가 되면은 고종이 이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데,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공식적으로 포교 활동은 할 수 없지만 교육과 의료 부분에서는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원래는 선교사인데 감추고 교육자로서 또 의사로서 등장하는 이들이 이제 조선에 등장을 하는데, 그게 지금의 정동 제1교회 덕수궁 돌담길에 있는 아펜젤러라고 하는 교육자가 오고,
또 그 언저리에 이제 이화 학당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모자가 아들은 의사로 오고 어머니는 교육자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짓게 되는 것이 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고 또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만들게 되는 바로 그 언더우드라고 하는 인물이 뉴욕 대학 출신이고 뉴저지에서 신학교를 나온 선교사인데 그걸 감추고 들어가서 교육자로서 연세대학교에 전신을 놓게 돼 연희 전문이라고 하는 그리고 세브란스라고 하는 인물하고 손을 잡아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 그 연희 전문의 의학부에 해당되는 거죠. 를 만들어서 오늘날의 한국을 교육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배재대학교. 일본도 마찬가지로 벌써 그 전에 훨씬 전에 한 20년 전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의사들과 교육자들이 그리고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제 누구들이 들어오냐면은 식물학자, 동물학자들이 들어와요, 일본에. 그 식물학자 중에 이제 일본서 식물 연구를 하던 사람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미국 땅에 이 벚나무를 들여오게 돼서 오늘날 봄이 되면 워싱턴 DC에 가면은 벚꽃 축제를 하고 관광을 하고 또 뉴욕에서도 마찬가지 어디 다른 지역에서도 이 벚꽃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된 것도 그 당시에 이 미국의 식물학자들이 일본에 가서 식물 연구를 하면서 들여오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물학자들도 이제 일본을 연구하러 많이 가요. 근데 특이한 사항이 원래는 의사인데 한국 같은 조선 같은 경우는 의사이면서 선교사로 온 경우 스크랜튼 그것처럼 일본도 원래는 의사인데 동물학자로서 들어와서 연구를 하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같은 연배지만 영향을 주게 되는데 두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언스트, first name은 언스트고요. 그리고 last name은 펠로로사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추적을 해 올라가면 이 펠로로사의 어머니 쪽이 아마도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름에서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폴로지스트라고 하는 이 동물학자인 그 몰스의 영향을 받아서 도쿄에 와서 도쿄 왕립대학교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몇 개월 있으려고 왔다가 일본에 흠뻑 빠지게 돼요. 나중에 가면 이 사람은 이름도 바꾸고 거기서 묻혀요. 거기서 묻혀서 일본 땅에서 국가에서 문화 훈장도 받고 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우리 한국과 큰 도움을 준 일이 생겨요. 그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자, 이 인물이 이제 그 1800년대 후반이면 명치유신을 단행하면서 일본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전까지는 신불스팝 그래서 불교하고 신도하고 같이 가는 모습으로 오랫동안 유지됐다가 이 명치유신의 그 슬로건은 뭐였냐면 대정봉환이라 그래서 천황에게 모든 권한을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천황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불교가 이제는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막 불교와 관련되는 것들을 절을 없애고 불을 지르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 귀중한 불교 유산들이 그 불교 유산들은 바로 백제의 유산들이에요. 왜냐하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한 이들은 백제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백제인들 중에서도 가장 불교가 흥왕되는 시점은
반도 백제 땅에서는 성왕조 그리고 그의 아들은 위도왕조거든요. 그리고 이 열도 백제에서는 성왕의 카운터파트인 흔명왕, 그리고 그 다음에 비달왕, 비다트왕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언저리인데, 그리고 핵심 권력자들은 호족인데 호족 중에서도 소가씨, 목씨 세력이라 이 말이야. 백제인이었던 목씨가 이 일본 땅으로 넘어와서 호족 중에 호족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일본의 이 최초의 절을 짓는 이가 바로 이 소가시예요. 소가시 가문에서 절을 짓고 그 절의 이름이 바로 유명한 아스카데라입니다. 아스카절, 비조절이라고 한 비조사라고 하는 절인데 원래 이름은 법흥사예요. 법흥사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아스카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아스카데라가 언제 지어지냐면은 500년대 말, 588년쯤, 590년대, 600년이 채 되지 못하는 시점에 지어지는데, 그때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쇼토쿠 타이시라고 하는 성덕태자예요. 이 성덕태자는 이 목씨 세력, 다시 말해서 이 소가씨 목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제인입니다. 그리고 이 성덕태자의 아버지는 용명왕인데 이 용명왕을 위해서 성덕태자 쇼토쿠타이시가 지은 절이 바로 그 유명한 호류지예요. 법융사 호류지인데, 이 호류지에는 중요한 국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5층 목탑도 있고 그렇지만 불상들이 많아요. 불상이 많은데, 그 성덕태자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성덕태자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가서 봤습니다. 볼 수 있고, 그런데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고 1년에 딱 2차례 공개하는 불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세관음상이라고 하는 이 서 있는, 그러니까 몸집을 그대로 재현한 그 크기가 180cm예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백제 왕통, 순수 왕통들의 체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180, 190에 가까운 거구예요. 그 얘기는 순수한 일본의 아이누족하고 전혀 다른, 반도에서 넘어온, 더 올라가면은 대륙에서 내려온 지금의 그 하얼빈, 북만주, 하얼빈 송화강 지역에서 내려온 부여족의 후손들이 이제 이 백제에서 왕통을 잇게 되고, 바다 건너와서 일본 땅에서 일본국을 건설하는 그 메인 스트림에 바로 이 백제인들인데, 그들은 부여씨족이에요. 그래서 체구가 커요. 180이에요. 똑같은 크기에 180cm에 해당되는 불상이 하나 1년에 2번 공개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호류지 동쪽에 가면, 원래 이름은 이제 이 동원당인데요. 왜냐하면 서쪽에는 서원당이 있기 때문에 원래 용도는 이 천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어진 건데,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몽전이라고 불러요. 유메도노라고. 그 안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 안에 모셔져 있는 게 있는데, 불상이 하나 있는데, 서 있는 불상이 있는데, 이걸 구세관음상이라 그래요. 메이지 유신 때까지 절대 공개를 안 했는데, 명치 유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면서 불교가 조금 천시받는 시기에 마침 미국에서 이 학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일본 땅에. 그리고 그 중에 한 인물이 오늘 얘기하는 이 바로 보스턴 쪽, 매사추세츠 쪽에서 온 이 사람은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학자이면서 그다음에 그런 동물학자이면서 이런 인물이 처음 모르스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일본 땅에 와서 일본 왕립 학교 대학을 세우고,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를 만들게 되는 기여를 하게 되는 그 인물인데, 펠라로사라고 하는 인물이, 이 인물이 이제 국가의 일로 전국에 불교 이 목록들을 작성하는 가운데 불교 유물들을 찾아다니는 과정 속에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이 호류지 안에, 법륜사 안에 유메도노라고 하는 곳 안에 불상이 하나 있는데 아무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공개를 했다가는 큰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강제로 그 문을 열은 거예요. 공식적인 편지를 보내서 공식적으로 열어버렸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이 구세 관음상인데, 이게 누구냐면요, 이게 바로 백제의 성왕, 위덕왕의 아버지인 성왕의 모습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서 있는 불상이에요. 불상 모양은 하고 있지만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 그대로, 키도 180cm로 해고 얼굴 모양, 미소 짓는 거, 얼굴의 표정,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어요. 불상처럼 되어 있는데 왕관을 쓰고 있어요. 옷도 이 석가모니의 옷이 아니라 왕들이 입는 옷 모양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의 모양의 구세 관음상이 이 펠라로사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이제 이 사람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는 민간인에게 개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속이냐면 이게 바로 성덕태자의 모습이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절에서 오랫동안 그 구세 관음상을 모시고 있던 주지가 남긴 기록들을 보면 이거는 한국 땅에서 왔다, 백제 땅에서 왔다, 그리고 성왕의 모습이다 라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단초를 문을 열어준 이는 바로 이 펠라로사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수많은 그 불교와 관련된 또 일본 문화 예술과 관련된 물건을 수집을 합니다. 이 수집광이에요. 수집을 해갖고 그걸 미국 땅으로 가져온 거예요. 미국 땅으로 가져왔는데 그거를 이제 박물관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 자금줄이 나타나요. 웰드라고 하는 인물이 조건은 뭐냐면 이 유물들은 박물관을 지을 때 박물관 안에서만 이제 개방을 한다. 박물관 안에 소장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만든 박물관이 바로 이 보스턴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바로 이 인덕왕릉에서 우연치 않게 이 토사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어서 나타났던 유물들을 수집했는데, 그 안에 바로 이 동경이 이 보스턴으로 옮겨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스턴에 바로 이 인덕왕릉에서 나왔다고 하는 동경이 보스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경이 공주에 있는, 지금 현재 공주에 있는 공주 박물관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이 똑같은 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무령왕릉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령왕릉에서 나온 동경하고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지어졌다고 생각되는 일본 최대의 묘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새의 이름을 따서 모즈 왕릉이라고 그래요. 모즈능이라고 그래요. 모즈가 뭐냐면 이 상까치 같이 생긴 새예요. 비둘기같이 생긴 새인데 그의 이름을 따서 이제 모즈 왕릉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 측면에서 발견이 된 것을, 일본에 있어야 될 물건이 보스턴에 와 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무엇을 입증하느냐? 백제 그 당시에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이 동경하고 이 일본의 인덕왕릉이라고 일반적으로 지금은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인덕왕릉일 가능성이 희박하고 어쩌면 유략구 또는 곤지의 능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거하고 동일한 물건이, 같은 시대의 물건이 나온 거죠. 다 백제인들의 작품인 거예요. 백제인들이 만든 작품인 거예요. 많은 동경이 있는데, 수많은 동경이 있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동경은 이런 모습이 없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동경들은 다 원 안에 사각을 그려 놓은 것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손잡이가 가운데에 있고
7개, 9개의 방점을 찍어서 2개의 원을 만들어 놓은 독특한 형태의 동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제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백제, 반도에 있었던 백제와 일본에 있었던 열도 백제가 2개가 동일한 백제라는 거예요. 이름은 뭐라고 붙였냐면은 야마토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야마토에 대한 것도 지금도 이 야마토라고 하는 발음하고 한자하고 전혀 매치가 안 돼요. 야마토로 읽을 수가 없어요. 대화라고 썼는데 한자로 그거를 야마토로 읽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야마토라고 읽어요. 그 얘기는 야마토가 먼저 있었고 한자는 나중에 아테지라 그래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야마토에 대한 유래도 야마토는 국가가 아닙니다. 야마토 정권이라고 얘기하죠. 어디서 넘어온 정권이냐면은 큐슈에서 넘어온 정권이에요. 큐슈에는 하야토가 있었어요. 하야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야토를 한자로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인데 이 하야부사에서 온 매, 이 하늘에 나르는 매가 있잖아요. 이 매 한자가 바로 이건데 그 매처럼 빠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하야토인데요. 그래서 이 하야토 사람들은 빠르기도 하지만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큐슈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이 지금의 오사카 나라 지방으로 위쪽 아래쪽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와 관련된 혈족들이 백제 땅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왕족들이 이제 세우게 되는 그 정권이 바로 야마토 정권이거든요. 그 야마토는 하야토를 근거로 한다고 치면 야마토는 가보면 아시지만 이 나라 분지 양쪽으로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산으로 산에 사는 사람들 하면 야마토라고 한 용어를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야마토 정권의 핵심은 백제 왕통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핵심은 이 소가시라고 하는 목시 호족 세력이에요. 이 일본의 최초의 절을 짓게 되는 이 아스카데라는 지금도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이 소가시의 우지데라다, 소가시의 가문의 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소가시가 그 지역에 천황보다도 왕보다도 높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만의 사병 집단을 갖고 있었고 자신들만의 무기고와 자신들만의 재정을 갖고 있었고 문학 서적도 갖고 있었고 그래요. 그 소가시에서 나온 인물이 바로 쇼토쿠 타이시입니다. 그래서 쇼토쿠 타이시가 588년에 이 아스카데라를 지을 때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가 들어오기를 이제 살이 불상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절인 아스카데라를 지었을 때 그 당시에 백제 땅, 반도 백제 땅에는 위덕왕이라 이 말이에요. 위덕왕이 자기 아버지 성왕을 그리워한 나머지, 그리고 죄스러운 마음, 왜냐하면 자기의 전투를 보러 온 관산성에 보러 왔다가 성왕이 이 신라군 매복에 걸려서 아주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위덕왕은 아버지 성왕을 그리워하고 죄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왕도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스님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 이제 호족들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이 되는데, 그 위덕왕이 자기 아버지 성왕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불상이 바로 이 구세 관음상이에요. 그게 백제에 있다가 이 아스카데라가 완성되는 시점 이후쯤 해서 이 백제에 있었던 그 물건을 이곳 아스카데라에 보낸 거죠. 그래서 아스카데라에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 성덕태자가 쇼토쿠 타이시가 이제 법융사 호류지를 짓게 되니까 호류지로 옮겨간 거예요. 다 이 성왕은 이 쇼토쿠 타이시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족이니까.
쇼토쿠 타이시는 백제인입니다. 그 당시에 왕통은 다 백제인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 역사가 가려놓은 바람에 역사가 우리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은 철천지 원수로 이 역사가 가려놓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고대사에서 400년대부터 시작해서 600년대 말까지는 한반도에 있었던 백제나 일본 땅에서 있었던 야마토 정권은 다 같은 백제인 거예요. 그걸 제가 열도 백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도 이 펠라로사라고 하는 인물이 학자가 그것을 밝혀내 준 거예요. 이 성황에 서 있는 불상을 민간인 일반인에게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가면, 몽전에 가면, 호류지 몽전에 가면 그 불상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게 부처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모습은 최초의 이 조각된 백제의 왕의 모습이에요. 성왕입니다. 성왕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옆쪽에 가면은 이 성덕태자의 상도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수많은 물건들을 컬렉션을 한 다음에 그걸 다 미국 땅에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보스턴에다가 뮤지엄을 짓게 하고 거기다가 다 보관을 하게 해서 지금 이 보스턴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는요, 일본 밖에 있는 최대의 일본 관련 뮤지엄입니다. 제일 많은 물건을 소장하고 있는,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제일 많은 유품들과 또 발굴된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스턴 뮤지엄 오브 아트인 거죠. 그래서 이 1800년대 말에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미국 땅에서, 특히 캐나다 미국 땅에서 들어온 학자들, 또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관한 것들을 많이 해외로 유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들어오게 된 게, 보스턴으로 들어온 게 바로 이 동경, 이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똑같은 동경이 지금 보스턴에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적을 하면서 그 시작점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땅에는 지금 수많은 이 왕릉들이 있어요. 근데 왕릉 관리는 누가 하고 있냐면 국가에서 합니다. 국내청이라고 하는 구나이초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하는데 접근도 못하게 해요. 그 왕릉들에게. 그리고 일률적으로 왕릉의 이름을 그냥 천왕들의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매치가 안 돼요. 묻혀있는 뼈하고 이 뼈가 그 천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국가에서 그냥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이 생기죠. 그러면 일본이 개방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개방될 거 아닙니까? 그게 드러날 때마다 아하, 이 당시에 일본은 백제였구나 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밝혀질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보스턴, 그리고 일본,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